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셨다가 나중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되시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면 국세청은 실제 내용에 따라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인데 신고와 납부를 놓치면 세금과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와 큰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 김도현입니다. 오늘 내용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둘째, 한도를 넘는 돈을 차용으로 정리하려면 실제 상환 기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인데 왜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면 세금이 달라질까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옮기는 것이고 실제 빚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족 사이도 진짜 대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금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기준으로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산 또는 입양을 했다면 추가 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조건을 충족한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출산 입양 공제는 출산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 존속에게서 조건에 맞게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부 합계가 최대 3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 출산 공제는 평생 합쳐 1억 원 한도이고 각자의 이전 내역과 시점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 한도가 아니라고 해도 혼인 출산 공제 적용과 신고 서류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도를 넘는 돈을 무조건 차용증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도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은 작성만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한도 초과분을 실제 빚으로 정리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는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으로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자녀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은 대여 금액과 기간, 자녀의 소득, 실제 상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차용증만 쓰고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실제 빚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금액을 정하기보다 상환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은 가족별 이전 내역과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부모님 두 분이 나누어 빌려주더라도 한도를 단순히 2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계약과 자금 흐름, 실제 상환이 모두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직계존속 전체 기준 10년 합산 5천만 원, 혼인 출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지원을 대여로 정리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이체와 상환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빚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빌려주는 금액, 이자, 갚는 날짜를 적은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십시오. 작성 날짜를 분명히 남기려면 확정일자나 공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이체해 자금 흐름을 남기십시오. 셋째, 약속한 날짜에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고 그 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트트트. 저거는 네. 어.
써두기만 하고 한 푼도 갚지 않으면 실제 빚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자녀에게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소득과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큰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차용증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실 때는 먼저 10년 공제 한도와 혼인 출산 공제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그 이상을 빌려주신다면 차용증, 계좌 이체, 실제 상환 기록을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세법 설명입니다. 실제 증연화되어는 가족별 이전 내역과 소득,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자녀분들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